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데요.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한미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특보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미중 갈등 양상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 경우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 돼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해서 우리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문재인 특보는 이어서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고려되고 미래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같은 압도적 힘으로 동북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또한 20년 전과 다르게 한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비를 증강시킨 것 또한 알고 정책적 대응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뉴스 쪽 얘기입니다. 이 뉴스 쪽 얘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문재인 특보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저 양반이 진짜 외교 안보에 상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특보라는 자가 저렇게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2019년 12월 4일에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세통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럴 경우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파문을 일으켰죠. 아무리 미군 철수를 가정한 전제를 달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라서 이 발언을 들은 미국 측 역시 화들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장 이 워싱턴에 한 1000여 명의 이 전현직 당국자들이 보는 전보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1월 5일자에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하고 도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문 특보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일 간 중재 역할은 미국이 해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서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말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9년 9월에는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것이라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기야 이 문재인 특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10월 중국과 사드 배치 관련 합의를 하면서 이른바 산불, 이 산불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 산불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산불원 측은 상식적인 주장으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외교권 상당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족쇄를 단 약속이었으면서도 문재인 특보는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친중을 넘어서 오로지 중국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해야 미국이 바뀐다라는 반미 선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미 대사로 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적당히 해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어느 한쪽 편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과외 교사라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한마디로 한미 동맹에 관한 기본 전제를 완전히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제적 위협을 가한 바 있고요. 군사적 위협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향한 사드 성격의 무기도 이미 배치를 했죠. 또 한국 상황을 속속히 들여다보는 레이더 기지와 육해공 전투 병력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도 무시하고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거나 존재의 필요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특보의 말대로라면 한미동맹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폼으로 있으면서 방위비나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휴가 와서 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국을 상점 모시듯 하는데도 중국은 이미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대여 채널을 닫았지 않습니까? 남북 간 신냉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대화에 열심을 낼 때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볼 때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한국 정부를 대화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용 가치가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북 지원 역시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에도 흥미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이 강력할 때는 중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방편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방편으로 한국에게 적극적이고 오히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을 해줍니다만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오히려 친중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을 할 정도로 냉대를 받는 겁니다. 저렇게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흘러가는 전국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과외 교사로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천대받는 나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외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문정인 특보는 2020년의 대한민국이 명나라와 청나라를 두 손 받들어 모시던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